서평환 대표님이 좀 주제를 좀 해주시죠. 마이크만 일단 넘기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을 보고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2016년 12월 9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오질 못하고 12월 17일부터 태극기 집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론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신분을 안 밝혔기 때문에 뭐 탄기웅이나 이런 활동을 할 당시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냥 일반 청중으로 청중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애국당 만들고 우리공화당 만들어지면서 이 과정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최고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헌사가 있습니다.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헌사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수호 전쟁의 최전선에서 불굴의 저미로 결연하게 싸우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 이 책을 바칩니다. 그게 제 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탄핵이 바로 헌법수호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체제전쟁, 역사전쟁까지도 얘기를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법학지까지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헌법수호 전쟁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 최전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 계시고 지금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대단한 의지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은 묘합니다. 5월 10일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막 당사를 설치한 날입니다. 천막 당사를 설치한 날이 5월 10일입니다. 그걸 제가 별로 이렇게 해보신 걸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걸 왜 기억하냐면, 그게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래 강좌, 제1회 원래 강좌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강좌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법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때 원래 강좌, 제1회 원래 강좌를 했었고, 그날 오후에 저녁에 우리 천막당사 애국텐트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날짜, 그 강연을 보시면은, 강좌를 보시면은, 그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위법인가 하는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래 강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강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막당사 투쟁, 이 투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막당사 투쟁 초기에 제가 저희 팟캐스트 이사님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천막당사 투쟁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까지 박원순의 탄압이 실행되지 않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6월 25일이라든지 7월 16일 그리고 7월 20일 이 세 번의 침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잠깐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광화문광장 천막당사는 대표님께서도 연설에서 많이 강조하셨죠. 이건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만 나와 있지만 모든 교과서는
거기에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당 설립의 자유, 두 번째가 정당 조직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당 활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8조 1항에 의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당연히 보장. 그래서 우리는 천막 장사를 친 것이 그냥 근데 뭐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천막 장사를 친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건 상행위를 하기 위한 천막이죠. 좌판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판을 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당 활동의 자유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헌법 8조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당법 제37조입니다. 30조 1항에는 보면 그냥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37조 2항입니다. 거기 보면 정당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홍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상적 정당 활동이라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서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당 활동의 자유가. 그래서 그게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물. 우리가 설치한 천막 당사가 바로 그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천막 당사는 헌법 8조 1항의 정당 활동의 자유의 일환이고 정당법 제37조 2항에서 말하는 시설물을 통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우리가 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정당으로서의 권리, 또 당원으로서의 권리, 이걸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법적 근거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하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럼 정당 활동의 자유라고 해서 다 보장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죠. 정당 활동의 자유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로서 해야 됩니다. 법률로서 제한을 해야 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됩니다. 바로 그게 헌법 제37조 2항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법률의 형식을 통해서만 그리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그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른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우리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천막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천막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사실에서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그게 근거조항이 뭐냐면 근거조항이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즉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 이건 헌법과 정당법에서 과장된 권리고 이건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헌법 제37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정대집행법도 위반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을 심의해야 할 때
공익을 시비해야 할 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그 천막 당사는 공익을 시비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세월호 등등에서 적용했다시피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다른 대체 수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원순은 우파를 불태우라고 하는 그 문재인의 말에 따라서 우파가 과문을 차지하는 게 싫은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파 정당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그런 정치적 목적, 그것도 굉장히 불법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다른 수단이 변상금이나 다른 수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익을 해야 할 측면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대집행법 제3조를 위반한 겁니다. 또 중요한 위법사항이 뭐냐면 행정대집행은 이건 시설에 대해서 그 물적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집행입니다. 즉 물적 집행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천막 당사 안에는 우리 동지들이 많이 계시죠.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을 그 시설에서 나오게 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됩니다. 강제로 끌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나오도록 설득하고 권유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단전다수나 이런 조치를 취해서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는 겁니다. 사진 철거하라고 개국장 보내죠. 집주인 철거 안 하면 그렇다고 바로 들어가서 철거합니까? 안 합니다. 설득합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나와달라.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안 주고, 전기 끊어버리고, 물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25일에 있었던 행정대집행은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행정대집행은 그 불복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행정심판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는 말은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행정대집행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그 심판의 절차를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심판 절차가 그 심판 청구만 돼 있고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대집행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바로 헌법상의 적법 절차 위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6월 15일 행정대집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거냐? 물론 당연히 행정대집행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날 한 행동은 전부 위법행위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박원순이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설물을 파괴했죠. 그건 바로 재물손괴죄입니다. 우리 동지들 많이 폭행하고 상의하고 했죠. 그건 바로 특수폭행, 특수상해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을 행정대집행을 했으니까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사실 그 물건 다 수거해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가 사실은 소실됐다고 합니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절도의 책임, 강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 주범은 박원순입니다. 주범은 박원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사 책임만 묻고 말겠습니까? 박원순이가 대표님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언론에 떠올렸죠. 근데 압류할 사람은 우리 대표님이 아니시고요. 박원순 자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날 당한
물적, 인적 그 손해에 대해서 전부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겁니다. 시설물을 원상복을 시키거나 원상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시설물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지께서 다치고 부상당하고 하신 부분은 또 정기적으로 숙명을 많이 받으셨죠. 그 부분에서 전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그게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위자료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인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다 물어주십니다. 그러면 누구 겁의가 압류되겠습니까? 예, 박원순 겁의가 압류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7월 16일 날 2차 행정 개입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 지도 두 대표를 주시거나 지도부가 잘 대처를 해서 큰 인명 물적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우리가 그 세동에 그 몽골 텐트를 쳤죠. 사실은 그건 합법적인 시설입니다. 그거 건드리면 그것도 집회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물론 재물손괴죄, 직권남용죄 다 걸립니다. 또 가져가면 또 절도죄 될 수는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용역들이 그거 좀 때려 부수도록 놔뒀으면 부서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건너오고 난 뒤에 몽골 텐트를 말입니다. 그럼 그게 정말 그 좌파들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놔뒀으면 됐는데 했는데 대표님들께서는 더 멀리 내다보시고 일단 자신 철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당하게 집회 허가를 내고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설치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행정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해서 철거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법률 용어에서 특수란 말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또는 흉기를 넣는 경우 또는 심야 이런 경우를 보통 특수라고 붙입니다. 근데 그 경우는 여러 사람이 모였죠. 수천 명의 그 서울시 직원하고 용역 직원들이 모여있으니까 경찰까지 있으니까 그 특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근데 재물 그 몽골 텐트 부수로 놔뒀으면 그냥 그 손괴죄가 다 들어가는데 좀 우리가 고발할 건수가 약간 줄어가지고 저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네. 불 때 확실히 불어야죠. 정말 완전히 어떻게 말하면 저도 지독하다고 생각할지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좌파들에게 배운 겁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우리는 더 지독하게 합니다. 우리가 몇 배 갚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모범적으로 사는 착한 사람인데 요새는 속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7월 20일 우리 집회 마치고 나서 천막등사 다시 설치하려고 했죠. 그리고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가 형사적 민사적 책임져야 됩니다. 뭐냐면 직권남용입니다. 이건 개고장 그걸 보내고 이런 절차 다 안 거쳤기 때문에 그 행정대표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시설 파괴했죠. 그 재물손괴죄 했습니다. 우리 동지들 다치겠죠. 특수폭행, 특수 상해 다 처벌됩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제목이 또 추가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게 그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방해로 정당의 공상적인 그 정당 활동을 방해했으니까 그 정당도 일종의 업무거든요. 정당 활동 자체가 업무인데 업무 방해한 거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고소할 내용, 고발할 내용 중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죄의 종류도 들으라고, 죄의 횟수도 들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또 하나 추가시켜야 됩니다. 이게 상습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6월 25일 했다가 7월 16일에 물론 미수의 규칙이긴 했지만 또 하고 또 7월 10일 또 했으니까 이게 상습범 수준 또 무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중처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나중에 좀 김성주 변호사님 하셔야 될 말씀을 제가 다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제가 마이크 먼저 잡았다는 특권을 살려가지고 하고 싶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행정대집행 1차 행정대집행입니다. 6월 25일에 한 거. 그 6월 25일날 한 행정대집행이 위협하다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비용 1억 4,500만 원 정도가 나왔죠. 근데 그 부가처분을 하면 그 부가처분 취소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위협하기 때문에 취소한다 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서울에서 대법원까지 가면 그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그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서울시 측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1억 4,500만 원을 박원순이가 부담하든지 서울시가 부담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지루한 법정 투쟁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법정 투쟁을 우리 천막 당사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그것을 또 이슈화해 나가고 그 판결 하나하나, 재판 과정 하나하나 이 과정들을 이슈화시켜내면서 서울시를 국사벌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 또 벌어질 문제들은 동일한 맥락에서 누법, 상습법 차원에서 국가 권력이 서울시가 상습적으로 위협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쇼도 용서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